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제 미국장 있었던 일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홍콩 보안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반 정도에 통과가 돼서 가결됐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악재가 끝이 아니고 어젯밤에 제가 영상 제목 달아놓은 것처럼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와 관련한 대응을 바로 오늘 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뭐라 하겠죠.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요. 이게 어쨌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막 대놓고 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펀치보다는 꼬집기를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이런 꼬집는 것조차도,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 대 얻어맞은 좀 맛이 간 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꼬집기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꼬집기가 계속되기만 해도, 그죠? 환율 같은 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돈이 들어오려면 이 꼬집기조차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꼬집고 있으니까 야 조만간 이거 피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신흥국에 안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꼬집기만 해도 환율은 어쨌든 계속 하반경 직선 생기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점들이 어쨌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 트럼프가 홍콩 중국에다 대고 펀치를 날리든 꼬집기를 날리든 이래저래 일단 좀 안 좋겠죠. 어쨌든 이런 점, 어제 29일 날 이제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고, 또 어제 나온 뉴스는 요거죠. 트럼프가 저기 SNS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회사들한테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조금 장중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 내용을, 그리고 어제 참 화웨이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이죠. 뭐 참고적으로 알아만 놓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화웨이 멍완저우가 저번에 캐나다에서 잡혔는데 미국으로 송환한다고 그러네요. 당연히 갈등은 더 세지겠죠. 캐나다에 있었으면 그나마 좀 덜 혼날 수 있을 텐데 미국으로 가면 진짜 빡시게 혼나겠죠, 이 사람. 자, 아무튼 그래서 어제 미국이 웬일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덜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고점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상황이 조금 좀 안 좋은데, 나스닥은 뭐 대형주 쪽은 양봉. 그러나 지금 보시면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결국 요날 저항, 그죠? 이 머리 위에 있는 저항 테스트한 거죠. 이 자리 저항 테스트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저항에서 빡시게 밀렸다,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스닥 컴포짓 봐도 뭐 똑같습니다. 나스닥 대형주가 아니고 나스닥 작은 소형주들을 보면 조금 더 내용이 안 좋죠. 음봉으로까지 떨어지고 하락 마감했으니까 일단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어제 강하게 했다는 것이 더군다나 미국에는 안 좋은 점이죠. 그래서 그 TVIX를 보시자면요. 어젯밤에 물론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젯밤에 TVIX를 보면서 캐치한 건 뭐냐면은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미국 S&P가 갭 상승했어요. 자, 갭 상승하면 통상적으로 변동성 지수는 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TVIX가 갭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또 이상했던 거는 평상시엔 여러분들 아시죠? S&P 지수에 요만한 양봉이 하나 나와도 장대 음봉이 푹 하고 떨어지는 게 TVIX와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제는 장대 양봉이 S&P에서 튀어나와도 얘가 저항을 하더라고요. 저항을 해. S&P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장대 음봉이 아니고 아이고 빠지기 싫다 이러면서 좀 개기더라고요. 느낌이 약간 개기더라고요. 그런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27일까지는 없었어요. 5월 27일까지는 없었는데 어제부터 나타난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윈도우 드레싱의 약발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반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장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 코로나가 발생해서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도 사실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준비했어요. 이게 뭐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눈을 뜨니까 파바바박 빠진 게 아니에요.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위에서 매도 포지션 다 구축해 놓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증시를 빠뜨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어디였지? 아마 여기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2월 20일 날 TVIX 그 한국장에 있는 거 저기 삼성 S&P 빅스 이거 샀어요. 제가 2월 20일 날 샀어요. 그 뒤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것도 결국 다 하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맞춰놓고 저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는 당시와는 패턴은 좀 다르죠. 분위기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모양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안 죽고 있다는 거, 그죠? 5월 12일 날부터 해서 S&P는 계속 방금 그림 보여드렸죠. 오늘도 고점이 높아졌네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보시면 얘는 저점이 확연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보시면 저점이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저점이 확연히 높아지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거 수상한 거죠. 딱히 뭐 이런 겉에 언론상으로는 뭐 미국 경제가 좋고 뭐 리오프닝을 하고 백신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뒷구녕에서는 지금 약간 증시의 하락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하락 준비가 거의 80-90% 이상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면 6월 달이 되면 본격적인 뭘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밤에 장대음봉 떨어지면 또 끝장나는 건데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환율이죠. 우리나라 환율과 중국 환율입니다. 자, 중국 환율 어제 뭐 물론 땡 하기 전에는 엄청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다시 결국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이제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이거 홍콩 이거 저기 역외 환율인데 홍콩 아니냐 중국 역외 환율인데 7.16이에요. 이거 7.195 뭐 이 정도 넘어가면 이거 안착하면은 사실상 이제 금융위기의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 뭔가요? 지금 흐름이 여기서 어떤 저항 소화하고 있는 매물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 상승의 기울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자꾸 기울고 있죠. 뭔가 보이지 않는 매수세들이 자꾸 밑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달러는 조금 뭐 약세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렸죠. 계속 미국이 꼬집고 있기 때문에 펀치는 안 날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꼬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율 자체를 이렇게 그 위안화 강세로 베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위안화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미국이 계속 꼬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도 그렇죠. 한국 환율도 똑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일단 음봉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번에 기울기가 또 한번 솟았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지금 상승 각도가 또 한번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장도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변동성 지수 뭐 일단 오늘 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일단 한국장이 그래서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개파락 출발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그거죠. 오늘이 이제 사실 윈도우 드레싱의 핵심적인 날입니다. 5월 29일. 오늘의 종가가 월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종가가 월봉의 종가이기 때문에 오늘 막 폭락시키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생겨서 이거 여기 보시다시피 양봉으로 아마 올라올 거긴 합니다만은, 네, 아마 뭐 일단 뭐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오늘 한국장에 있는 이런 흐름들은 오늘 밤에 있을 트럼프의 어떤 대중국 관련된 스피치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냥 뭐 트럼프의 발언을 앞두고 그냥 뭐 그죠? 지금 트럼프 발언이 중요한데 트럼프 발언 앞두고 지가 뭐 오르든 내리든 이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긴 하겠어요. 이게 큰 이슈 나오기 전에.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어제 말씀드린 V 코스피 그죠? 얘 보고 약간 섬뜩했는데 자 보시면 어쨌든 계속 오버슈팅이다. 계속 사실상 5월 19일부터 오버슈팅이고 수치적으로 오버슈팅이라고 감지가 된 건 5월 21일부터 5월 21일 여기부터는 지수가 이제 오버슈팅하고 있다라는 게 이 V 코스피를 보면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쨌든 갭 상승했고 저기 선물은 개파락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양봉 보여주면서 적당히 마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이 어떻게 마감하냐가 지금 중요하겠어요. 이 시간에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밤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삼성전자 자 보시면 어제 장대음봉 나오고 또 바로 밀리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이런 대형주는 환율이 안정이 돼야 들어오는 건데 환율이 계속 고개 쳐들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의 진정한 귀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방 베팅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하방 베팅을 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상방 베팅 오르는 데다 주식을 사놓으면은 어쨌든 시간을 개기면은 회복이 되니까 시간이 내 편인 투자지만 이게 인버스를 사버리면은 그죠. 인버스를 사버리면 이거는 좀 시간 타임 제한이 좀 걸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예 인버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는 위험 감수하고도 인버스에서 뭐 인생 역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지만은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좋다. 인버스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폭락하면 밑에서 주식 사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개겨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 현금 잘 들고 계시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일단 주식 계속 들고 가시고 6월 1일이나 뭐 6월 2일날 무슨 일이 생기는 거 확인하고 그때 주식을 팔아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진짜 더럽게 안 꺾여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한번 방향을 탁 잡아 놓으면은 더럽게 안 꺾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현금 들고 가시고 무슨 일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때 돈을 움직여도 한 박자 늦게 돈을 움직여도 충분할 겁니다. 지금 괜히 어설프게 돈 움직였다가 주식 또 올라가면 또 골 때리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